안녕하십니까. 송국권의 혼술 12월 25일 성탄절에 인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TV조선이 아주 의미 있는 단독 보도를 하나 내놨습니다.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을 하려고 하죠. 말을 듣지 않는다고 이재명 쪽에서 탄핵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핵심적인 논쟁거리는 국무총리 탄핵 소추안 표결 기준에 맞출 것인가. 그렇게 되면은 재적의원 절반이 되죠. 과반수 이상 151석. 그리고 대통령의 기준에 맞추면은 3분의 2, 200석 이상. 그러니 사실상 108명의 국민의힘이 똘똘 뭉치면은 이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한 탄핵은 불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그 논란이 있었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계속 151석이면 가능하다고 본인이 결정한다 이렇게 됐는데, 그게 아닙니다. TV조선 단독 보도에 의하면은 헌법재판소법 해설서를 입수를 했는데, 거기 보면은 권한대행 탄핵소추 의결 종족수는 대통령 기준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일단 내용을 읽어드리면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종족수를 놓고 지금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 헌법재판소가 발간한, 헌법재판소는 유권 해석을 최종적으로 하죠. 가처분 신청이 나도 이 헌법재판소가 나중에 유권 해석을 하면 그걸로 결론이 됩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발간한 해설서를 보면은 탄핵소추 요건과 사유는 대통령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는 취지의 해석을 담은 것으로 파악됐다.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이 지난 2015년 자체 발간한 그 주석 이렇게 해설서라는 이야기죠. 헌법재판소법 여기에 따르면 권한 대행자가,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 대행자가 탄핵 대상자인 경우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 종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의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행자로서의 이 직무집행 중의 위법 행위만 탄핵 사유가 된다. 자, 일단 이 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의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 대행되는 공직자는 대통령이죠. 그러면 대통령은 3분의 2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192석을 가지고 있는, 전체 300석 중에서 192석을 가지고 있는 범야권이 마음대로 못하죠. 108석이 똘똘 뭉치면은, 국민의힘이 뭉치면은 탄핵이 불가능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 탄핵하겠다고 그렇게 급박을 하고, 박찬대나, 아니면은 우원식이나 전부 다 이것은 국무총리 기준이다. 그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다. 헌법재판소의 법 해설서에 보면은 대통령 기준으로 해야 된다고 나왔고, 또 하나 얘기했습니다. 대행자로서의 직무 집행 중의 위법 행위만 탄핵 사유가 된다. 자, 민주당이 꼼수를 부렸죠. 꼼수를 부려서 탄핵 사유 중에, 탄핵 사유로 국무총리 시절 것을 탄핵 사유로 하면은 151석 아니냐 이렇게 좀 어거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 때 비상계엄령 국무회의 그것을 막지 못했다 뭐 이런 것을 해가지고 그것도 탄핵 사유 안에 집어넣었죠. 5개 중에서 3가지를 국무총리 때의 일로 집어넣었는데, 그게 아니다. 대행자로서,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 대행자로서의 직무 집행 중의 위법 행위만 탄핵 사유가 된다. 그럼 탄핵을 할 게 없죠. 직무 집행 중이니까는 탄핵을 할 게 없습니다. 무슨 자기들 말 듣지 않는다고, 이재명은 말 듣지 않고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라고 한다. 또는 소위 말하는 내란 특검법이나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다. 우리 말을 안 들었다. 그래서 탄핵.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재명의 시도는 지금 완전히 난감한 그 상황에 빠졌습니다. 아마 이재명 멘붕이 올 것 같은데, 이 주석 헌법재판소법 해설에 따르면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의 그것, 즉 대통령 기준에 따라서 재적의원 3분의 2 동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권한대행 이전의 총리 시절의 행위는 탄핵 사유가 아예 될 수 없다. 이렇게 딱 못 박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간 헌법재판소법 여기 따르면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이 최종 인용이 될 경우 대행자인 총리직도 함께 상실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만약에 통과가 되면은 3분의 2가 넘어서 통과가 되면은 대통령 권한 대행뿐이 아니고 총리직도 날아간다는 의미인데 이건 별 의미가 없죠. 어차피 108명 국민의힘이 하나로 뭉쳐 있으면은 탄핵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재명이 계속 겁박을 했죠. 우리 말을 안 들으면 고분고분하지 않으면 탄핵을 한다. 그리고 어제 탄핵을 하겠다고 발의를 한다고 했었죠. 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소위 말하는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탄핵을 하겠다고 발의를 하겠다고 했다가 저녁 늦게 철회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내일 이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을 하는 것을 하는지 안 하는지 보고하겠다. 만약에 임명을 안 하면은 자기들에게 이제 불리하니까는 자기들은 빨리 3명을 임명을 해서 빨리빨리 헌재를 가동시켜서 빨리 결론이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고 조기 대선이 치러지고 이재명이 출마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6인 체제는 그게 지금 제대로 굴러가기가 어렵죠. 그러니 빨리빨리 임명을 해라. 내일까지 임명을 하지 않으면 탄핵한다. 또 이렇게 협박을 했죠. 그런데 그게 안 먹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이 헌법재판연구원에서 발간한 이 책은 무려 3년의 준비 기간 끝에 지난 2015년에 주석 헌법재판소법을 발간했다. 여기는 한수웅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필두로 무려 16명의 헌법학자가 집필에 참여를 했다는 겁니다. 16명의 헌법학자가. 그러면 이걸 가지고 또 뭐라고 우길지는 모르지만 일단 한독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 대행을 탄핵을 하려면은 국회에서 3분의 2가 필요하다. 이것이 확실해졌죠. 헌법재판소의 이 헌법재판소법 해설서입니다. 이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해석할 것도 없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재명은 일대 큰 난간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원래는 27일 열리는 헌재 첫 변론 기일부터 구인 체제를 만들어서 신속하게 심리를 해서 신속하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인용 결정을 내려서 조기 대선에 이재명이 출마하는 그 시나리오를 가지고 빨리 그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 대행을 급박했죠. 그리고 대선 국면에서 막 써먹으려고, 그리고 또 탄핵에 법적 토대를 제공을 하려고, 헌재의 법률적인 토대를 제공을 하려고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는 데 따른, 그래서 김건희 특검법, 소위 말하는 내란 특검법, 이것도 신속하게 빨리 이 법안을 통과시켜라, 거부권 행사하지 말라, 이렇게 한독수 계속 급박을 했는데, 지금 한독수 대행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면은 탄핵을 할 길이 없어집니다. 이재명이 야당이 다 뭉쳐도 192석이니까 탄핵할 길이 없어지죠. 그러면 한독수 권한 대행은 지금부터 본인이 지켜온 소신대로 그리고 관례대로 이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아도 되고, 그렇다고 탄핵을 못하고, 또 특검법, 무차별적으로 들어오는 위헌적인 특검법, 이것도 그냥 거부권을 행사를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공석인 장관도 임명을 하고, 지금 2명의 장관이 행안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이 공석이죠. 또 여가부 장관도 임명을 하고 제대로 국정 운영의 틀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주는 이 문건을 오늘 TV조선이 단독으로 확보해서 보도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금 이재명의 도우미 노릇을 하면서 계속해서 한덕수 권한 대행에게 권한 대행을 막 압박을 합니다. 이 한덕수 권한 대행이 이 특검법은 위헌적인 요소가 있고 야당에서 일방적으로 특검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임명권 문제도, 그러니까 헌재재판관 임명권 문제도 국회에서 좀 논의를 해달라 했는데 우원식도 그렇고 이재명도 그렇고 그게 무슨 소리냐,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하면 돼, 이렇게 한덕수를 압박을 했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이 법적으로 본인이 주어진 역할을, 권한을 다 사용을 해도 탄핵을 할 수 없다. 그것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거권의 혼술이었습니다.